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 물리 15강이죠.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관한 수능 3점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 가 나는 각각 기체 방정간 A, B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고요. 기억 니은은 A에서 방출된 거. 그 다음에 디귿은 B에서 방출된 스펙트럼 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죠. 자, A, B에는 같은 원소가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선이 일치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원소가 아니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빛의 진동수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장이 이쪽이 길죠. 그렇다면 진동수가 작은 영역,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큰 영역, 에너지가 더 큰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동수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전이하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 차, 그렇죠? 에너지를 얼마만큼 이제 토해내느냐. 그 차는 디귿이 방출될 때는 에너지가 작은 상태잖아요. 근데 기억이 방출될 때보다 여기가 이제 에너지가 큰 상태인데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이 더 크죠. 예를 들어서 디귿 같은 경우는 에너지 준위차가 요것밖에 안 된다면 기억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준위차가 훨씬 높아야 이게 차이가 커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2번 볼게요. 그림은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가 다른 세 상태 A, B, C를 나타낸 거고요. 표는 A의 상태가 각각 B, C로 변할 때 A가 B로 가거나 C로 갈 때 빛에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는 그 여부와 빛의 진동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상태 변화를 이렇게 잘 보게 되면 우선 A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로 가거나 C로 가는데 여기는 흡수고 방출이에요. 그럼 봐봐요. A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놨을 때 흡수라는 거는 더 에너지를 먹어야 된다니까는 B가 어떻게 된다? B로 갈 때는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전이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전이할 때 얼마를 먹어야 되냐면 빛의 진동수가 F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어야 되는 에너지량은 얼마? 하 F0가 되겠고 반면에 A에서 C로 갈 때는 빛을 이제 쉽게 말하면 에너지 토해내요. 그렇죠? 빛을 토해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율로 전이하는 거죠. C는 더 낮은 상태, A보다는 낮은 상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고 이때 토해내는 에너지가 7F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쓰면 하 7부터 쓸까요? 7 하 F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그럼 이 상태를 두고 한번 옳은 거 한번 골라 볼게요. 양자수는 A일 때가 B일 때부터 크다. A보다 B가 더 높죠. 그렇죠? 그래서 B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고요. A에서 B로 흡수되는 광자 한계 에너지는 하 F0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A에서 B로 갈 때 니은 맞고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물어봤어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B일 때가 C일 때보다 6 하 F0만큼 크다는데 B하고 C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자, 전자가 여기 있을 때, 전자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를 비교하는 건데 C일 때보다 B일 때는 얼마만큼 에너지를 더 먹어야 돼요? 7하고 1하고 해가지고 총 얼마? 8하 F0만큼을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6이라고 돼 있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답, 2번에 대한 정답은 니은. 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린 가는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전이 A에서 C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ABC에서 방출된 빛의 진동수는 각각 F, ABC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나는 수소의 가시광성 영역, 수소의 가시광성 영역의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자, 중요한 거는 가시광성 영역이라는 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근히 이걸 물어보거든요. 암기적인 걸로. 이게 가시광성 영역이 뭐냐면 어떻든 n이 2인 상태로 떨어지는 걸 가시광성 영역. 그러니까 1인 상태로 떨어지는 거. 이게 n이 1인 상태로 떨어지는 건 굉장히 더 깊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1인 상태로 떨어지는 거. 그게 이제 자외선 영역, 에너지 많이 토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3인 상태로 떨어지는 게 여러분 적외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무슨 파시엔이, 라이먼이 이런 거 이제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뭐 외우는 건 중요한 거 아닌데 은근히 이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가시광선은 N2라는 사실 요거는 조금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타낸 것으로 파장이 가장 깊은 빛의 파장은 남다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시광선 영역에서 떨어지면서 가장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떨어지는 것 중에서 어떻게 지금 여기 2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파장이 긴 거는 어떻게? 그렇죠.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라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남다2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C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고요. 어디서 떨어진다? 3에서
2로 떨어진다는 걸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얘가 가시광선이니까 얘네들은 다 뭐예요? 다 2로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얘도. 근데 3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에너지가 얘는 더 높아야 되죠. 파장이 길고 여기가 이제 파장이 짧으니까 여기가 진동수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보다 다음 단계 에너지 높은 거는 4에서 떨어지는 거가 될 거고요. 남다 원에 해당하는 건 마찬가지로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2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 근데 4보다는 에너지가 더 높아야 되니까 어떻게 5에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꼭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나에서 남다 원을 물어봤는데 남다 원은 5에서 2로 떨어지는 거죠. 5에서 2로 떨어지는 거. 그렇다면 떨어질 때 진동수, 그러니까 토해내는 진동수는 어떻게 되냐면 FB 떨어지고 FC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FB 플러스 FC 이만큼을 토해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우선은 빛의 속력 C, 빛의 속력 C라는 것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되는데 얼마만큼 보폭을 얼마만큼 템포로 걸어가느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체 5에서 2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파장 1으로 봤으니까 파장 1 곱하기 그때 진동수는 FB 플러스 FC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제 파장 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파장 1은 FB 플러스 FC에다가 C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없네요. 예. 자, C가 있잖아요. C가 여기 C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이 C를 갖다가 다른 걸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 답지를 보게 되면 여기 그 남다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남다 2를 갖다가 다시 빛의 속력 C로 나타내라. 남다 2는 어디 있어? 그럼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파장 2에다가 어떻게 F2를 해준 게 FC구나. FC를 해준 게 얼마가 되냐면 이게 C가 되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죠. 그럼 남다 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남다 2 FC 그 다음에 FB 플러스 FC 요거 되니까 찾아보면 남다 FC FBC 요거네 5번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마무리 했고요. 4번 넘어갈게요. 그림은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전자의 전이 ABC를 나타낸 것이다. 흡수하고 방출하고 토해내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에서 흡수한 광자의 진동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에너지 차이는 이거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무조건 빼라 그랬잖아요. 그럼 에너지 차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 36에서 1 빼면 35 에너지 차이만큼이 납니다. 그게 하F가 되겠죠. 그렇죠? 이 에너지가 이 진동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때 진동수를 물어봤으니까 35, 2, 제로라는 것을 35, 2, 제로라는 것을 하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진동수는 바로 우리가 이제 가감이 가능하지만 이 파장은 이거는 이제 역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단원에서는 주의할 게 진동수로 물어봤느냐 파장으로 물어봤느냐를 좀 구분하면 돼요. 자, B에서가 그 다음에 C에서보다 9배다 라고 되어 있는데 B를 보게 되면 얼마만큼 에너지 차가 나냐면 결과적으로 3, 2, 제로만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C를 보게 되면은 9하고 36인가 차이가 얼마? 27, 2, 제로만큼의 차이가 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에너지 차이를 보게 되면 이 C 쪽이 B 쪽보다는 9배가 크죠. 그래서 C가 9배가 커야 되는데 문제는 파장을 물어봤으니까 그게 역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B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B가 더 파장이 길게 되는 거죠. 9배. 되겠죠? 그래서 B에서가 C에서가 9배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N이 1인 상태에 있는 전자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32인 빛을 흡수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전자가 32를 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32를 먹으면 얼마의 에너지를 갖게 되냐면 마이너스 6이 돼요. 마이너스 6은 여기에 이제 얹힐 수 있냐. 마이너스 6, 2, 0. 여기에 이제 얘가 에너지 30을 먹어서 이만큼 올라갈 수 있냐 이 얘기인데 궤도가 없잖아 여기. 못 먹는다고. 정확하게 요 궤도가 있는 요 에너지 차이만큼을 먹거나 아니면은 방출하는 그게 바로 양자입니다. 그게 양자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B는 전자가 양자수 n이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빛이라고 했으니까 잘 봐요. 파장이 가장 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죠. 그럼 B는요. n이 2인대로 떨어지는데 그 에너지가 가장 작아야 되니까 바로 그 인접한 3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전자가 n이 3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 중에서 파장이 역시 가장 긴 빛. 그럼 얘는 3으로 떨어지는데 가장 에너지 차이가 적게 나오려면 바로 인접한 4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ABC 진동수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되어 있는데 수소 원자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되니까 연속적으로 안 나오죠. 이렇게 D로 나타난다는 거, 선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FC는 F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FB는 2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FC는 3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그 어디서 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디로 떨어지느냐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이제 말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완전 끝없는 추락이거든. 그때 에너지 방출이 커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으로 떨어진 것보다 무조건 어떻게 된다? 2로 떨어지는 게 에너지가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3으로 떨어졌을 때 무한대에서 떨어졌다. 그래도 얘가 바로 요 앞단계 3에서 2로 떨어진 게 에너지가 커요. 요건 선생님 뒤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FA를 물어봤는데 요거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요 그림이 옆으로 눕혀져 있어서 여러분 좀 혼동한데 지금 여기가 4에서 3으로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떨어지고 요렇게 떨어지고 요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지. 여기서 떨어지고 그 다음 떨어지고 같은 쪽에서 떨어지는데 점점 더 높은 궤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떨어지는 거를 했을 때 그때 에너지 차가 요 에너지를 여기다 표시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만큼 에너지가 더 크죠. 그게 다음으로 그 다음 에너지 큰 거 다음으로 하면 궤도들이 요 에너지 준위차가 점점 작아지니까 점점 작아져서 바바바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템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 3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자 궤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부터 확 넓어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이제 다른 준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는 다 3으로 떨어진다고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2로 떨어지는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뭐 1로 떨어지는 애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바바바바바박 떨어지면서 그럼 결과적으로 A도 2로 떨어지는 애인데 문제는 요거보단 에너지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인접한 바로 다음 단계잖아요. 4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그리면 2로 떨어지는 거 3 이렇게 4를 보게 된다면 지금 요 C 같은 경우는 4에서 3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3에서 어떻게 2로 떨어졌어요. 쌤, 이 간격은 무시하고 그냥 그린 겁니다. 요게 B라 그랬죠. 그러면 요 A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예요. F 여기 A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요 FA라는 것은 FC와 FB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요 전체니까 그래서 FB와 FC를 더해주는 거 요거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렇게 해서 정답은 찾았는데 선생님이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요걸 조금 익혀보세요. 요 그림을 눈에 조금 익혀보세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아까도 지금 1하고 2로 떨어지는 애가 이게 지금 제대로 이게 좀 잘 그려진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에너지가 이만큼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요 차이만큼 에너지를 토해낸단 말이야. 그래서 하 F만큼 토해내는데 무한대에서 여기를 떨어져서 여기 보면 2하고 3은 요 에너지 차이가 적어요. 그래서 무한대에서 떨어진다 그래도 1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1로 떨어지는 가장 작은 요 에너지 차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넘사벽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원자핵 쪽에 가까이 갈수록 완전히 속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 봐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처음에 떨어지는 거를 지금 요거 요 적외선 영역부터 얘기하면 요겁니다. 요거 이쪽에서 이렇게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요만큼 떨어진 걸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다면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애는 요 다음 단계 에너지가 표시되는 거예요. 그게 요만큼 에너지 차가 여기에 표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이렇게 해서 차차작 해서 이만큼 바바바바바 여기 봐봐 바바바바박 많지 바바바박 해서 이게 한 템포가 끝난 거야. 그게 바로 다 뭐냐면 이게 3으로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3으로 떨어지는 게 적외선 영역.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은 뭐냐면 2로 떨어진 애들. 아까 전에 앞 문제에서 2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시광선 영역에서 제일 높은 데서 떨어진 거 있죠. 높은 데서 떨어진 것을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기가 파장이 지금 이쪽이 긴 거기 때문에 가장 파장인 거 제일 작은 걸 여기다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지고 그다음 그 차이만큼 올라가고 또 차이만큼 그려주고 차이만큼 그려주고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1로 떨어지는 건데 선생님 1로 떨어지는 게 되게 이게 뭐 에너지가 적은 것 같잖아요. 이게 뭐 이게 공간이 잘 보게 되면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넓고 막 이래서 이쪽에 에너지 큰 것 같은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파장이 여기가 길고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쪽 영역 우선 자체가 에너지가 얘네들보다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아시겠죠? 이쪽에 에너지가 큰 거고 그래서 이쪽이 1로 떨어지는 얘네들은 1로 떨어지는 거고 가시광선 영역은 2로 떨어지는 거고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파장이 이쪽으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는 왼쪽이 어떻게 된다? 파장이 짧은 쪽이니까 에너지가 큰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1쪽으로 떨어지는 애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3쪽으로 떨어지는 애들입니다. 이해가죠? 자, 두 번째로 처음에서 여기서 이쪽이 어떻든 간에 이걸 나타낼 때 파장이 이쪽으로 갈수록 크기 때문에 가장 얘 한번 볼까요? 얘랑 비교하면 첫 번째 한 애가 에너지가 작죠. 첫 번째 한 애가 떨어진 애가 에너지가 작으니까 요 구역 내에서도 오른쪽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이쪽을 다 닦으면은 이게 간격이 이렇게 넓게 표현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이 막 에너지가 크고 이쪽이 작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오른쪽이 에너지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인접한 데서 떨어진 걸 오른쪽에 그려주고 요 영역 안에서 그 다음 단계가 왼쪽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두면 뭐 이제 스펙트럼 문제는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고체 ABC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색칠한 부분은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원자과 띠가 되겠네요. ABC는 각각 도체, 반도체, 절연체인데요. 자, 여기 보면 전도띠와의 틈이 가장 높은 얘가 절연체가 되겠고요. 여기도 전도띠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도 전도띠예요, 여러분. 응? 전자 안 채워져 있잖아. 색깔 안 채워져 있잖아. 이거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거의 인접하죠. 조금만 에너지 버도 바로 전자가 여기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얘가 자유전자가 되기 가장 쉬워요. 그래서 얘가 도체가 되고요. 얘가 부도체, 그 중간에 껴있는 얘가 반도체가 될 겁니다. 되겠죠? 전기 전도성은 B와 A를 비교하면 반도체고 부도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반도체가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C는 절연체라고 되어 있는데 C는 어떻게 된다? 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이 전도띠만 봐가지고 이거는 첫 번째 전도띠거든요. 여기도 첫 번째 전도띠는 이거예요. 다음 전도띠를 여기다가 그려놓은 건데 이 틈이 그냥 길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부도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주의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A의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는 광자 한 개 에너지가 4 일렉트론 볼트인 빛을 흡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4 일렉트론 볼트면 5.33이 돼야 넘어가는데 여기잖아요. 요쯤밖에 못 가잖아요. 이건 아예 가지를 못한다니까. 아예. 흡수를 안 해요. 그래서 흡수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7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그림 가는 고체 AB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이건 이제 도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 부도체라고 할 수 있겠죠. 색칠한 부분엔 전자가 채워져 있다. AB는 각각 도체와 절연체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AB로 만든 원형 고리 속으로 동일한 막대 자석을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도체고 얘는 부도체예요. 절연체, 플라스틱 같은 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여기는 도체이기 때문에 n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지마 하면서 n 어떻게? 그렇지. ns에 자석이 생기죠. 그러면서 오른손 엄지 꽂아주면 어떻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얘는요 전류를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반응을 안 해요. 그쵸? 그렇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B는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절연체니까 안 되지. 안 돼.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해할 때 흡수하는 최소 에너지라는 것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B가 많이 먹어야 되죠? A보다.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나에서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막대자석의 속력을 물어봤을 때 A를 통과한 경우가 B를 통과한 것보다 크다. A가 빠르냐? B가 빠르죠. 얘는 어떻든 막잖아요, 순간 오지마 하면서. 근데 얘는 그냥 통과해요. 그렇죠? 그래서 B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체크하면 되겠죠. 되겠죠? 자,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순수한 실리콘 X의 에너지띠 구조와 실리콘의 불순물 A를 첨가한 반도체 Y.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불순물 반도체가 되겠네요. 그렇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Y에는 전도띠에 있는 전자보다 원자가 띠의 양공이 더 많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양공이 많으니까 얘는 양공이 많으니까 원자가 띠에 양공이 많으니까 얘는 뭐예요? 이미 그렇죠. P형 반도체죠. 만약에 전도띠에 전자가 많다 그러면 N형 반도체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전도띠에 있는 전자보다도 양공이 더 많다니까 얘가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양공보다 전도띠에 전자가 더 많다 그러면 이제 N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Y는요, P형 반도체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A가 실리콘보다 많다. 실리콘은 14족으로 순수 반도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그 A라는 녀석은 여기에다 도핑한 거니까 양공을 가지고 있는 도핑이니까 14보다 전자가 작은 13족 원소들을 그쵸? 여기 도핑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A가 실리콘보다 많은 게 아니고 여기는 원자과 전자수 3, 실리콘은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어야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실리콘이 더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X가 Y보다 크는데 무조건 순수 반도체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N형이 됐건 P형이 됐건 양공을 더 많이 도핑하거나 그 다음에 전자를 더 많이 도핑한 이 불순물 반도체가 더 전기 전도성은 크게 돼 있죠. 그래서 Y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돼서 정답은 기억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9번 문제 이어가 볼게요. 그림같이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를 전원에 연결하고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했어요. 여기에 지금 저항 쪽에다가 전압계를 달았습니다. 표는 스위치를 각각 A, B에 연결했을 때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나타내는 것이다. XY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쉬워요. 이런 거는 한번 볼게요. 우선은 전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따라가 보세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여기에 플러스 걸리고요. 마이너스 따라가면 여기에 마이너스 걸려요. B에 연결했을 때도 따라가면 플러스 여기 걸리고요. 마이너스 여기 걸립니다. 문제는요. A에 연결했을 때요. 여기에 걸린 전압이 0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어떻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A가 연결했을 때는 바로 요거거든요.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차단이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럼 여기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 걸렸을 때 역방향 전압이 되니까 X는 N형, 그 다음에 이 부분은 P형 반도체가 돼야 되겠고, B에 연결했을 땐 1.5V 해당하는 게 걸렸으면 그때는 전류가 흐르겠죠?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순방향 전압이라서 Y는 P형, 그 다음에 여기가 N형이 되겠죠. 간단해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A에 연결된 다이오드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그렇죠. 전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X는 N형 반도체다. 그렇죠. N형 반도체 맞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Y에서는 Y가 뭐예요? P형 반도체니까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맞는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되겠죠? 됐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와 D, A, B, C, D 이렇게 있고요.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류 전원에 연결하였다. 스위치를 각각 A, B에 연결했을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에 연결해도 빛 나오고 B에 연결해도 빛 나온다는 얘기예요. 둘 다 순방향이에요. 여기서는. 되겠죠? XY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원의 문제는 사실 반도체로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 풀이는 되게 쉽거든.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 이것만 우리가 이제 고려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회로를 복잡하게 만들어. 중학교 때 배웠던 전기 회로에 대한 지식이 여기서 풀가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분차분히 이게 해보면 돼요.
A에 연결했을 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원이 연결된 건데 문제는 LED에는 빛이 항상 이게 방출된다는 생각 여기는 항상 순방향이 이렇게 걸려야 되거든요. 전류의 방향이.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왔을 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음? 아니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통과해 버리게 되면 이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지나가면서 얘를 키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 선생님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여기서 들어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요. 이게 A에 연결됐을 때예요. 그 다음에 B에 연결됐을 때를 보게 되면 이쪽으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이렇게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또 여기는 이 방향으로 항상 전류가 지나가야 되거든. 순방향이 걸려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방법은 여기로 와서 이렇게 지나와서 위로 가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이것만 우리가 포인트 잡아두면 돼요. 그럼 우선 A부터 살펴볼게요. 플러스니까 쭉 따라가면 여기에도 플러스 걸리고 여기 플러스 걸리고요. 그러면 이쪽 마이너스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 마이너스 걸리고 마이너스 걸리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요때 아유 헷갈려. 네, 헷갈린다 색깔이. 이쪽으로 전류하니까 풀었을 때 순방향 걸려야 되니까 여기가 P형 반도체 되면 되겠죠. 풀었을 때 어떻게 여기는 역방향 이쪽으로 파란색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역방향 N형 반도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이제 빨간색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얘가 P형이 될 거고 얘가 이제 뭐 N형이 될 거고 반대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간단히 여기가 플러스가 걸리면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쓰면 여기가 플러스가 걸리고 요쪽도 플러스가 걸려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따라가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걸리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걸립니다. 그래서 잘 보면 여기서 플러스 걸렸을 때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얘가 P형, 여기가 N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걸렸을 때 전류 흐르지 말아야 되니까 N형, P형 이렇게 볼 수 있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 한번 보면 이렇게 되면 플러스로 가는 거 맞지만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걸려 있으면 이쪽은 안 흐른다. 이런 게 이제 다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고 했어요. A가 어디 있습니까? A를 못 찾겠어요. 아 여기네요. A에 순방향 전압이 걸릴 때 자, A의 순방향 전압이 걸릴 때는 여기 지금 N형이니까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그렇죠. A에 연결했을 때죠. 그렇죠? A에 연결했을 때가 지금 순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인데 B를 따라가 보면 B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그렇죠? 파란색으로 갔을 때는 B는 통과 못 하기 때문에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N형에 플러스 걸릴 때. 이게 지금 파란색 빨간색 잘 봐야 돼요. 선생님도 막 헷갈리네.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예,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A를 연결했을 때 그때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C를 통과해서 LED를 지나서 B로 간다. C를 통과 아니죠. D를 통과해야 하고 LED를 거쳐서 A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D를 통과해서 LED를 거쳐서 A를 가야 되죠. A로. D가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를 물어봤어요. D에 Y에 있는 양공, 자 D를 볼게요. 빨간색 보면 됩니다. 요거네요. 근데 D니까 요쪽이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역방향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 그래서 양공은 PN 접합면으로 이동 못하죠. 멀어져 가야 됩니다.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기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길만 잘 찾으면 돼요. 오히려 이게 선생님 색깔로 달리해서 더 헷갈리나? 아니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답은 기억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예, 좋습니다. 자, 11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가 연결된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고요.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막대 자석이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란은 막대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x잖아요. x가 처음에 어떻게 돼? 훅 줄었다가 다시 멀어지고 있습니다. 넣었다 빼는 거예요. 됐죠? 그럼 넣었을 때는 오지마 해가지고 이런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찾게 되면은 지금 위로 오른손 엄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으면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돼서 들어올 때는 순방향이죠. 전류가 이렇게 통과하죠. P에서 N으로. 그래서 순방향이 되지만 나갈 때는 그러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봐봐요. 나갈 때는 S 가지마에서 N 가지마에서 S 생기고 N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류 방향 반대라고 반대.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그러면 N에서 P로 가는 거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이때는 흐르지 않아요. 이때는 전류 안 흐르고요. 여기는 전류 흐릅니다.
되겠죠? 그럼 요 정도로 해서 한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시간이 t1일 때 다이오드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그렇죠. 전류가 흐르니까. 시간이 t2일 때 다이오드에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하면 이동 못해요. 지금 전류 안 흐르니까. 자, 시간이 t2일 때 코일과 막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지금 t2일 때는 지금 전류 안 흐르죠? 전류 안 흐르면 자석 안 돼요. 그래서 자기력 작용 안 합니다. 1일 때만. 그러니까 T1일 때는 자석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당기는 힘이 작용하지만 T2일 때는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발광 다이오드를 직류 전원에 연결했을 때 빛이 방출되는 것을 나타낸 거고, 나는 발광 다이오드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인데 전원을 연결해 줬다고. 이거 선생님 태양전지 이제 역으로도 하는 거 설명드렸지만, 근데 전류가 안 흘렀다고 생각해봐. 뭔 빛이 나오겠어. 전기를 꽂아서 전류가 흘러줘야지. 그럼 어떻게 돼? 순방향 전압이 걸려줘야 되니까 P형에는 플러스, N형에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림을 그 이론 설명에서는 뒤집어서 설명했어요. 왜냐면 N형 반도체가 더 전도대에 있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들이 많다니까. 그 다음 P형 반도체는 양공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접합면은 전기장이 N에서 이렇게 P로 이렇게 지금 걸려있다고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N에서 P로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플러스 이렇게 접합을 해놔도 이 양공이 이쪽으로 못 넘어가고, 그 다음 전자도 일로 못 넘어가는 상황에서 마이너스의 힘을 받아서, 전원장치 힘을 받아서 얘가 넘어가기 시작하죠. 넘어가기 시작해서 양공과 결합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전도띠에 있는 여기다 그리면 되겠다. 여기 그림 좋네.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이 힘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뛰어넘어서 양공과 결합을 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요 띠틈에 해당하는 요 에너지만큼의 빛을 방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뭐 보이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가시광선이라고 하면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요 정도 하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전원의 단자에는 마이너스 극이다 그랬는데 플러스 극이 돼야 되겠죠. 발광 다이오드 내에서 전자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해서 전자가 이쪽으로 통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N형에서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발광 다이오드에서 방출되는 광자한계 에너지는 E0보다 작다가 아니고 E0만큼, 그렇죠? 여기서 떨어지면 이게 작은 게 안 나와요. 최소 E0가 나오고 더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되면 E0보다 큰 것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작다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체크하면 되겠죠. 됐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A와 B와 PN 접합 다이오드를 직류전원에 연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나는 가해 AB에서 방출되는 빛의 세계를 파장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XY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파장을 봤을 때 파장이 짧은 이쪽에 에너지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에너지가 작은 거. 그러니까 진동수가 작은 거, 진동수 큰 거. 그래서 뭐 색깔로 보자면 이쪽이 뭐 파란색 계열이라면 이쪽은 붉은색 계열에 가까운 그런 빛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보게 되면 어떻든 A, B가 동시에 켜졌다는 얘기고요. A를 지나던 B를 지나던 순서가 반대로 되네. A를 지나던 B를 지나던 얘네들을 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에는 반드시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가 차단되면 둘 다 안 켜져야 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P형이니까 여기 순방향 전압이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여기 따라가 보면 여기가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쭉 따라가 보면 이쪽이 마이너스의 전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원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플러스 따라가 보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가 보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가 보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따라가면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빛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방향이 다 걸려야 돼요. 그럼 이쪽이 P형, 여기가 P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N형이 되겠고요. 이쪽이 N형, 여기가 P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X는 P형 반도체다라고 되어 있는데 X는 N형 반도체가 돼야 되겠고요. Y에선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했는데 P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양공 맞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D틈은 A가 B보다 크다. D틈은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A가 진동수가 더 큰 빛이 나왔죠. 그래서 A가 더 큰 게 맞죠. 그렇죠? 여기서 떨어진다고 봤을 때 A는 여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진동수가 큰 빛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진동수가 작은 빛이 나왔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4번 문제 트랜지스터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그림같이 트랜지스터와 PN 접합 다이오드를 직류 전원의 장치에 연결했을 때 발광 다이오드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순방향 전압이 지금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LED 입장에서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딨어? X가 어딨냐? 요거는 P형과 N형 반도체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들 지금 빛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 이게 전류도 흐르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이 옆으로 우리 항상 보던 거보다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컬렉트 베이스 2m의 위치도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주의해야 되고 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이제 그런 고민을 하도록 이렇게 좀 바꿔놓은 문제가 되겠는데 어쨌든 2m와 베이스 사이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려야 되고 여기는 컬렉터 베이스는 장전을 해야 돼서 역방향 전압 걸어줘야 되죠. 근데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순방향 전압이 되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렇다면 이게 순방향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쪽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전기가 그 다음 이쪽 부분엔 플러스 전기가 여기에 걸려 있어야 좀 전원이 걸려 있어야 이쪽이 플러스 걸리고 여기 따라오면 마이너스 걸립니다. 아시겠죠? 요거 따라가는 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 할 때도 괜히 여기 보면 막 이게 막 대칭이 되고 이러니까 막 헷갈리면 여기는 같은데 이쪽은 막 반대가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항상 뭐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선생님도 실수할까 봐. 아시겠죠? 마이너스 쭉 따라가다 보면 얘 무시하고 이제 여기 볼 때는 여기랑 연결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걸리는 거고요. 플러스 다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2m에서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류가 나와서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기역 방향으로도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역방향 전압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이스와 컬렉터 부분에서 역방향 전압이 걸려야 되죠.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이 그 PNP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PNP형으로 봤을 땐 전류 방향이 베이스에서 수문을 열어주게 되면 컬렉터 방향으로 전류가 막 쏟아져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베이스 쪽으로. 즉 전자로 이제 얘가 숨통을 열어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전자들이 막 컬렉팅하게 되는 거. 이렇게 됐을 때가 NPN형인데 지금 전류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전자가 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니까 헷갈리죠? 다시 한번 전류로만 생각할게. 전류로 숨통을 틔워줘야지만 이게 컬렉팅이 됐을 때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PNP형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전류가 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얘는 이미 NP형,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NPN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여기에 순방향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죠. 순방향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역방향 전압은 어떻게 걸리냐면 역방향 전압 역시 똑같은 방향으로 걸리는 게 이게 역방향 전압이 돼요.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가 보면 여기 플러스 걸리고요. 따라가 보면 여기 마이너스 걸리고요. 따라가 보면 여기 플러스 걸리고요. 따라가 보면 여기 마이너스 걸려요. 그래서 여기 역방향 걸린 거 보이죠 바로. 지금 컬렉터와 베이스 같은 경우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여기가 N형 P형이 되어야 돼서 NPN형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숨통을 틔워주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뭐가 컬렉팅 된다? 그렇지. 전자들이 막 컬렉팅 돼서 쏟아져 나오니까 실제 전류는 어떻게 된다? 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해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회로의 A점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기역 방향이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X에서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 되는데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걸렸을 때 지금 전류가 흐르고 그러니까 이제 빛이 나오고 있으니까 순방향이 걸린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P형이고 여기가 N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X는 양공이 아니고 뭐예요?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겠죠. 그 다음에 LED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LED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크다라고 돼가지고 여기서 막 전류가 쏟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쪽보다는 여기가 이제 컬렉팅 부분이니까 이쪽이 전류가 세니까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는 이쪽이 크다라고 해가지고 디귿을 체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작아요, 작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기호 기억나죠? 트랜지스터 기호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2m 그 다음에 여기 2m 베이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컬렉터 이렇게 돼 있는 게 PNP형이었어요. 그래서 전류 컬렉팅이라고 했잖아. 양공 컬렉터. 이렇게 해서 숨통을 틔워서 양공할 때 이 지금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베이스를 넘어서 우와 하면서 막 쏟아져 나가지고 여기가 증폭되는 거. 요게 PNP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NPN형 기억나나요? NPN형은 그림 어떻게 그렸냐면 잘 봐요. 2m 베이스 그 다음에 여기 컬렉터라고 했을 때 요렇게 그렸다고. 왜냐면 요 지금 NPN형 같은 경우는 이게 전자 컬렉터거든. 얘가 2m 베이스 컬렉터라면 전자들이 요로 요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강력하게 지금 장전이 되어 있으니까 전자들이 와 이러고 쏟아진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지. 양공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NPN형은 베이스에서 숨통을 열어주는 게 전류의 방향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2m 쪽에 전류가 증폭이 돼요. 2m 쪽에 이쪽이 증폭이 돼. 2m. 이게 거꾸로 그려져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PNP형과 NPN형이 이게 완전 반대되니까. 그래서 LED에 흐른다는 것은 여기가 컬렉터 부분이니까 분명히 전류 컬렉팅하면 이쪽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NPN형이기 때문에 여긴 전자가 많아지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전류 방향은 이쪽 다이오드 쪽에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NP형과 NPN형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다이오드 쪽이 흐르는 전류가 LED보다는 다이오드 쪽이 전류가 더 세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문제예요. 특히 트랜지스터 문제는 대부분 PNP형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잘할 수 있는데 요 NPN형에 대한 거를 조금 개념을 여기서 좀 다잡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그림과 이게 대칭이 되어 있어요. 컬렉팅 부분이 또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요 전원 부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잘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번까지 봤고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물체 A의 온도에 따른 전기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나는 A 위에 자석을 놓았을 때 자석이 떠서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기온도 이하까지는 전기장이 0이다가 인기온도 이상부터는 저항이 확 점프를 해버리죠. 예,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니까. 자, A는 초전도체다 발음이 안 되네. 초전도체다 맞는 내용이고요. 나에서 A 온도는 T0보다 낮다. 지금 마이스너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기온도 이하가 돼서 전기장이 0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되겠고 나에서 A 위에 자석이 떠 있는 것은 마이스너 효과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16번입니다. 마지막이죠. 그린 가와 같이 직류전에 연결된 극판 사이에 분극되지 않은 물질 A를 넣었고요. 나는 가에서 분극된 A를 꺼내서 지금 대전이 됐대요. 도체고 B에 가까이 했을 때 B가 밀려나서 정지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는 A 라지의 왼쪽 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유전체잖아요. 빼놔도 지금 요 분극된 상태가 유지되는 거. 그럼 플러스 따라가면 여기 플러스 걸리고 요 극판에 요 판에 여기 마이너스 따라가 마이너스 걸려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쪽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전체적으로 하나만 그리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분극이 됐죠. 요거 그대로 빼서 놓으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냥 서로 밀어냈다는 얘기가 B는 원래 대전됐다고 했으니까 플러스로 대전돼 있었겠죠. 그렇죠? 요 상황입니다. A는 강유전체 맞고요. B는 음전화로 대전돼 있다고 했는데 양전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A는 메모리 소자를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다. 유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